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김경환 운영력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특히나 WTI 기준으로 30달러를 하회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 산유국들의 회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감산에 대한 결정이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감산에 대한 결정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어제 시장에서 좀 형성이 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유가 시대가 장기적으로 장기전으로 좀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좀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장에서 저유가 시대에 따른 이제 변화 상황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좀 보시면, 자, 저유가 시대가 도래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달 대형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6%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에 따라서 연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차 시대가 도래를 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표상을 통해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형차와 소형차를 구별하기 전에 이 배기량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좀 살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동차 내에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한 번 돌아갔을 때 가스, 그러니까 혼합가스와 공기가 최적되는 규모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배기량의 의미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피스톤 한번 운동할 때, 한번 행정할 때 가스가 최적되는 규모, 이거는 결국 차량 엔진의 크기의 척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체의 급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4000cc 이상의 자동차들은 뭐 대형차라고 하고, 2000cc 이하나 3000cc에서 2000cc는 뭐 중형차 정도로 말을 하곤 하는데, 차체 급수를 좀 의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체가 조금 큰 차량일수록 어떻게 보면 연비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연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있긴 하지만 이 저유가가 도래를 계속적으로 할수록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좀 정체가 되고, 약간 좀 연비가 좀 안 좋더라도 좀 크게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대형차들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량으로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솔린 엔진 차량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솔린 엔진 차량 중에서 2000cc 미만의 업체들의 연비 측면들을 보면 리터당 한 14km 정도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연비 측면이고요. 그리고 약간 좀 대형차로 가보면 4000cc 이상의 약간 좀 대형 규모의 차량 자체는 연비가 한 8km, 리터당 8에서 7km 정도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저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비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실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대형차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국제 유가 수준들을 보면 2014년도 6월 달부터 2016년도 1월 달까지 유가 무려 70% 내외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도 그랬고 2008년도 때도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014년에서 16년 1월 달까지 무려 70% 정도의 유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대형차들의 수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수요 자체의 트렌드는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체 원유 소비 중에서 수송용 비중이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이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원료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유 소비 중에서 54% 수송용, 나머지는 뭐 거의 산업용이나 전력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운송주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조금 많이 타시거나 좀 먼 거리를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가계 소비 측면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먼 거리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유가 때 석유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작년에 석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차량 측면에서 보면 대형차를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가 빠지면 등유나 경유할 것 없이 모든 기름 자체에 연동된 원유 소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뉴스로도 나오고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2015년도 11월 달부터 최근 2월 달에 2주차까지 휘발유 소비 추이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 리터당 한 1,500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30주 연속 빠졌다고 합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물론 소폭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표를 보시면 거의 30주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2월달 2주차에서 보면 휘발유 가격은 한 1,4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오펙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나오면 유가 자체는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가격 자체는 좀 빠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12월 달 월별 기준으로 수입차의 시장 변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보시면 2014년 12월에는 3000cc에서 4000cc, 그리고 4000cc 이상의 비중이 상당히 좀 적었었는데 6.6% 정도 됐었는데 7%로 2015년 12월 달에 좀 늘어난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2000cc 미만의 이제 소형차 같은 경우는 56%의 비중에서 55.4%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요게 이제 약간 좀 규모가 큰 cc의 차량으로 지금 이동하는 현상들이 명확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좀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엔카라고 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의 클릭 수도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형차나 소형차들을 많이 타지만 30대들이 가장 변곡점에 있는 건데, 중소형 차량들보다는 오히려 대형 차들을 클릭하는 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를 클릭하는 횟수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30대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물론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는 대형차를 계속적으로 좀 소비를 하겠지만 30대부터 조금씩 변화가 지금씩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도 대형 세단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좀 리매뉴얼해서 런칭을 좀 했듯이 EQ900이라는 제네시스 신 브랜드가 9에쿠스라고 하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좀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도 세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도 앞으로 글로벌하게 조금 인정받는 브랜드로 지금 좀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과 같이 연계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입차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그러니까 연비가 좀 좋은 디젤 차량 같은 경우도 비중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일부에 이제 디젤 조작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건 좀 당연한 건데, BMW나 아우디 같은 경우도 디젤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12월 달 지표로는 분명히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세단 같은 경우 전쟁입니다. 지금 올해 등장하는 고급 대형 세단들을 보면 상반기에 제규어뿐만 아니라 쌍용차, 그리고 하반기에는 캐딜락까지 전반적인 대형
대형차 세단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될 것이다. 뭐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 측면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줘서 차량 판매 가격을 할인을 많이 붙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이끌 만한 수요는 분명히 좀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만도, 그리고 이노션 요 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는 뭐 최근에 조금 시장 대비 좀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엔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현대차가 약간 수혜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좀 런칭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잠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도 대형 세단에 이제 HAD라고 하는 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좀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션이라고 하는 현대 계열의 어떻게 보면 광고 기획사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때마다 광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제일기획의 반사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기획이 M&A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 계열의 이노션 자체가 광고 물량들을 많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의 급락에 따른 이노션의 수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